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지난 성교육 시간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일곱 난쟁이를 상대한 백설공주를 보고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또 해달라는 이런 뜨거운 어떤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그런 정신으로 해보세요. 성태형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제가 여러분들 이 실제 스웨덴 성교육 전문가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성교육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기 크기에 대한 거, 여러분들 피임에 대한 거, 자기 위로에 대한 거, 아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땡땡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땡땡이 뭘까요? 땡땡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뭘 것 같습니까? 실제 관계를 이성간에 이제 맺게 됐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춰보세요. 뭐죠? 뭘까요? 뭘까? 정답은 거절의 신호입니다. 거절의 신호. 예를 들어 상대의 바지단치를 풀려고 하는데 거절의 신호를 받았다면 그 상황은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죠. 첫째, 그 사람은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절의 신호를 보냈을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 여러분이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애무를 계속 즐기고 싶지만 여러분과 그런 성관계까지 갈 생각은 없다는 거. 이 경우에는 애무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종류의 성적 접촉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당장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절의 신호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절의 신호를 받는다면 상대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바라는 바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 말로 하지 않는 소통은 해두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른다 그러면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편이 나? 잠시 쉬었다 할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고 말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폭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픽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할 긍정적인 신호와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할 부정적인 신호, 이거를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거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하거나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나 기분 좋은 신음을 한다거나 나를 꼭 붙잡는다거나 내 몸을 애무한다거나 나에게 키스를 한다거나 내가 옷을 벗는 걸 도와준다거나 어떤 동작이나 체위를 먼저 제안한다거나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나를 자기 품에 안는다거나 미소를 짓거나 소리내어 웃는 경우,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부정적인 신호, 만약에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싫다고 말을 하거나 아픈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잠들어 버린다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약기운에 취해서 상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 팔이나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 망설이거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 키스에 화답하지 않는 경우, 몸이 굳어있거나 꼼짝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 책의 내용도 성교육 책이긴 하지만 성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몸, 자위, 사랑, 연애, 이별, 성관계, 피임 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존중과 동의.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한다는 이런 거가 이 성교육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거, 강간은 상대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싫어라는 말이 피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 강간범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 이를테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 왜냐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함부로 난 이게 멋있는 거야 하고 이런 부정적인 신호를 무시한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 강간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강간범은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강간이 아니라고 집안에서 이뤄진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명백히 범죄라는 거.
부정적인 신호는 부정적인 신호일 뿐이고 싫다고 했으면 싫은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세요. 강요에 의한 성관계도 가해의 일종이고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몹시 만연해 있다는, 이분 이제 실제 성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커플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성폭력이 진짜 문제인데 주로 파트너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속박행위가 노골적이지 않은 모양새를 띌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하고 자야 돼, 이런 거. 예전 여자친구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줬는데 너는 다 거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 너 나랑 자자, 설마 너 게이는 아니겠지, 게이가 아니라면 나랑 자야 돼, 이렇게 도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경우 다 상대방의 죄의식을 건드림으로써 상대가 원치 않는 성관계나 특정 성행위를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협박까지 동원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단연코 사라져야 합니다. 이거 약간 명언이네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특히 연인 사이에 이성 간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가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사실 지키셔도 훨씬 행복한 삶,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신호들, 부정적인 신호들을 아예 대놓고 딱 집어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성 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신호, 그런 게 더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자식이 선 넘네? 나를 존중하지 않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 또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남겨주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사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즉 범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하지 않거나 싫어라고 말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적극적인 동의만 동의라는 거예요.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암묵적 거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쓰신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편찬된 청소년 우수 도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추려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더 현실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연인도 소중하다는 거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